간단한 정리드립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정됐습니다. 2017년도 4월 18일자로 개정이 됐고 10월 19일자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법 개정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에 문제에 반영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소송법입니다. 소송법. 지금 이 안테나는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정준모 선생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법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은 제처분 임무와 강제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먼저 첫 번째 30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거부처분이죠. 모든 날짜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모두 다 포함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물론 확정됐을 때죠. 제처분 임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0조 3항입니다. 3항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인용처분이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요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30조 2항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2유형, 4유형 요구소송 쪽입니다. 이거는 3항이기 때문에 3유형 쪽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방어송 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조 1항에서 이와 같이 30조 2항을 무효확인성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단이 없다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건 입법 불비 상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부작위협 항의소송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30조 2항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38조 2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강제수단이 소송 쪽에는 절대로 직접 강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 후에도 직접 강제는 절대로 도입될 수 없습니다. 소송 쪽에는 뭐만 있는 거다? 간접 강제만 있는 거다. 그런데 간접 강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입법 불비입니다. 입법 불비. 두 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절차 하자 쪽, 인용처분의 절차 하자 쪽에는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 쪽에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로 올해 모의고사 문제에서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연 간접강제 가능하겠는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취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확인소송 상태에서도 간접강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변경에 대한 문제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종전심판법입니다. 2017년도 4월 18일 전에 심판법을 보시게 되면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쪽에 제처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9조 3항 쪽에 있어서 인용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제처분 의무 있었던 부분은 소송 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취소 쪽에 제처분 의무가 없으니 무효확인 쪽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의무행 심판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요구적 쟁송, 요구심판 관련돼서는 의무행 심판 쪽에만 있었다. 그리고 간접강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정보 공개가 되는 것이죠. 50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은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간접강제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49조 3항 쪽에 있어서도 강제수단이 없었다. 지금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된 것은 총 6개입니다. 6개가 들어오면서 2개가 있었고 2개가 없었는데 없었던 부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강제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었는데 빠져있던 부분들 전부 다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이 아닌 곳에는 직접 강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다른 부분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돼도 직접 강제는 소송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의무이행 심판 쪽엔 왜 가능한 것이냐? 심판법 제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에 처분할 것을 명한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거나라는 적극적 형성 재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직접 처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복금지 의무하고 제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하고 글씨가 살짝 좀 깨졌네요. 소송 쪽이 되는 것이죠. 소송 쪽 반복금지 의무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30조 1항에 있는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 2항하고 3항에서는 제처분 의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에는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제처분 부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법 개정안 넘어가시게 되면 개정안에 가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가게 되면 결과제거 의무라는 이름으로 결과제거 원상회복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고 결과제거 의무라는 이름으로 지금 32조 4항에 원상회복 의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반복금지 의무, 제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거는 뭐야? 종전행정심판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처분 의무 부분이 뭐가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2항이 이게 은행심판 쪽이었었고 요 3항이 이게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2항, 3항, 4항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취소 심판과 무효확인 심판의 제처분 의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2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2항이고 원래 2항에 있었던 음행 심판은 3항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원래 3항에 있었던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쪽에 제처분 의무는 4항 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없고 이쪽도 역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출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일반 규정으로부터 됐습니다.